수출되는 K2의 공백을 메우는 등의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야외 마스크 해제로 코로나 종식 분위기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방역당국이 급증하는 재감염률에 막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주 실내 수영장이 깔따구 유충으로 보이는 수중 생물을 발견해 긴급 휴장했습니다. 충북의 각 지자체가 자력으로라도 내년 지역화폐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발행액과 규모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공공의료원 유치를 공약했던 제천시의 공공의료 정책이 갈팡질팡입니다. 첫 시정 질문 때에 이 문제가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코로나19 6차 유행이 잦아들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충북에서도 종식을 향한 기대가 커지고 있죠. 문제는 재감염자 비율이 전체 10%를 넘나들 정도로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새로 나온 개량 백신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재감염 취합을 시작한 5월 한 달 동안 도내 재감염자는 전체의 1%도 안 되는 143명에 불과했습니다. 6월도 100명에 그쳤는데 오미크론 BA.5 변이가 유행을 시작한 7월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전달 대비 17배가 넘는 재감염자가 쏟아져 재감염률이 3.7%까지 오르더니 8월엔 6,204명이 한꺼번에 늘면서 전체 확진자의 5.7%를 넘었습니다. 그 효과는 3 내지 6개월입니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BA4나 BA5, BA2.75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다시 감염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달 들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지난 23일 11.2%를 비롯해 세 차례나 하루 10%를 넘기면서 지난주인 9월 4주차 평균 재감염률은 약 9.5%까지 치솟았습니다. 재감염은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게 전파할 우려가 큰데 지금까지는 추가 백신으로도 재감염을 막지 못하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3차까지 맞았던 상황이라서 예방주사도 이제 항체가 당연히 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심을 좀 덜 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 전혀 증상도 없었고 확인차 했던 검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병원 가서 했더니 신속항원해서 나와서. 이런 가운데 나온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 개량한 이가 백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5차 유행을 주도한 BA.1 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 대비 감염 예방 효과가 1.75배, 6차 유행을 이끈 BA4와 5에도 1.69배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확진 경험이 있는 경우 효과는 더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가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중화 항체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이상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경우 중화 항체가가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가 백신 접종은 1순위인 60세 이상과 감염 취약 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11일 시작되며 내일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일반인도 직전 접종 또는 감염된 지 넉 달이 지났다면 잔여 백신 예약을 통해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에서 가장 큰 규모인 청주 실내 수영장에서 깔따구 유충으로 추정되는 수중 생물이 발견됐습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창문 등을 통해 유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 달간 긴급 휴장을 결정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800여 명, 충북 최대 이용객을 자랑하는 청주 실내 수영장. 어제 깔따구 유충으로 추정되는 빨갛고 가느다란 살아있는 생물이 물속에서 발견됐습니다.
하루 앞선 지난 주말에는 날벌레 수십 마리의 사체와 탈피물도 발견됐습니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은 긴급 휴장 결정을 내리고 원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공단 측은 지하수, 여과기, 수조 등을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사실상 유충이 지하수나 기계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터를 또 장치를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유충 같은 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방충망이 없는 쪽을 창문을 개방을 해서 그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았나. 지난주 토요일까지는 정상 영업이 이루어진 터라 혹시 이용객 피해가 있진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깔따구 유충은 사급수에 사는 지표생물로 사람에게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그런 증상이나 아니면 또 수영을 하다가 물을 가끔 먹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기도가 붓는다든가.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전문기관에 생물체 판정을 의뢰하는 한편 성충 유충이 들어와 산란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물을 완전히 빼고 물속 구조물까지 드러내 청소와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휴장은 앞으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10%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존폐 위기에 놓였는데요. 정부 지원이 끊겨도 충북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지역화폐를 살려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혜택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식당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치솟는 물가 속에서도 지역화폐인 청주페이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손님은 10%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가 낮아 손님도 가맹점도 이득입니다. 청주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보다 적게 내는 부담 저희가 덜죠. 많게는 5만 원까지 충전 금액의 10%를 더 받을 수 있는 청주페이. 올해로 가입자가 청주 시민의 절반 수준인 40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충북 전체적으로도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런 이유로 충청북도는 정부의 예산 지원과는 관계없이 관련 예산을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비 지원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더라도 올해 수준의 지역화폐 예산을 내년에도 세우기로 한 겁니다. 지역화폐가 발행이 중단이 된다고 하면은 지역 경제에 좀 타격이 있고 또 이제 소상공인들께서 그 매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일부 시군에서도 지역화폐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 지원 규모를 늘리거나 부가 서비스를 보강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그 40만 명의 사용자가 있는 이 플랫폼을 그냥 사장시키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어떻게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인센티브 지원 예산의 40%를 차지하던 국비 지원이 끊기면 결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현행 10%인 인센티브 지원율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지만 사실상 예년만큼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결국 지역화폐의 혜택 축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 본청과 출자 출연기관, 사무위탁 기관 등에 적용될 내년 생활임금이 시간당 11,0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올해보다 시간당 684원, 6.6% 인상된 생활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8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제천시장 선거에서 뜨거웠던 공공의료 확충 논란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임 시장이 공공병원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한 김창규 제천시장은 현실적인 공공의료 대책이 뭔지 묻는 질문 앞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지난 6일 지방 선거가 있기 닷새 전
김창규 당시 제천시장 후보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설립 계획을 묻는 보건복지부 수요조사에서 제천시가 의견 없음으로 회신한 올해 초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이상천 전 제천시장의 공공병원 포기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선거 막판 뜨거운 내관이 됐고 비공개 문건의 유출 경위를 놓고 검찰 고발로도 이어졌습니다. 김창규 시장은 당선 직후에도 시민들에게 공공의료원을 꼭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입장은 달라졌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은 공공의료원이든 민간병원이든 가능하다며 확충 방향을 시민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공공의료원을 원하시면 그쪽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아니면은 민간병원을 통한 공공의료 제공 이런 것을 더 원하시면 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임 시정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앞서 이상천 전 시장은 제천단양 공공의료 강화 대책위와 논의를 통해 지역 종합병원인 명지병원의 각 필수의료센터 확충과 2023년 지역 책임병원 지정을 지원했었습니다. 현재의 국가 제도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공의료 현안들을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확충 방안들을 찾고 그거에 힘을 모으는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저희들은 이제 노선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 문제는 결국 제천시 의회의 첫 시정 질문 때에도 올랐습니다. 명지병원의 중증응급의료센터, 심내혈관 질환센터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아울러 제천시 보건소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받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천시와 제천시 공무원의 노력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게 됐다. 공공병원에 집중했던 거지 공공의료에 이제 집중해서 했던 건 아니죠. 결국 논의의 전제인 공공의료보다 공공병원 유치에 초점을 맞췄다는 건데 문제는 취임 이후에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횡보가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역의 의료 문제를 수년 동안 고민해온 공공의료 강화 대책위와는 인수위 시절 한 차례 만남이 전부. 1,500억 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료원 설립도 타당성 예산 1억 5천만 원을 세웠을 뿐 운영 예산에 손에 쥔 충청북도와 교감이나 특별한 장기 전략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기에 현 정부 들어 지난해 정부와 공공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한 공공병원 추가 설치 또한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결국 김 시장은 공모나 유치를 통한 새로운 병원을 돌파구로 들고 나왔습니다. 또 지금 이제 경찰병원 이제 추진이라거나 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아주 유명한 그 병원 분원을 또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하루빨리 앞당길 방안이 될지는 우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의 의료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했다. 전임 시정의 실정을 지적한 것뿐이다.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낙후된 의료 문제를 해결할 김창규호 제천시정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공공병원 포기 문건 유출 경위 검찰 수사 결과는 앞으로 제천시정 동력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충청북도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무협의 과정에서 행안부가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앞으로 충북특별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인 충북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입법 과정에서 행안부의 의견도 영향을 미칩니다. 충북지원특별법에는 충주댐, 대청댐 등의 수자원과 한남 금북정백이 지나는 지리적 특성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충북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주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7년을) 기다려온 괴산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오는 30일 드디어 개막합니다. 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대축제를 앞두고 기획 리포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유기농이란 무엇이고 또 이 시대에 왜 중요한 건지 짚어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탐스런 노란 꽃이 만발한 괴산의 한 농가. 한지를 만드는 데 쓰는 닭풀, 금화규인데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몸에 좋다는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마시는 차와 화장품 원료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금화기는 먹고 바르고 쓰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고령화 시대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농약을 안 써서 우리 토양도 살리고. 건강을 생각해서 금화규 같은 유기농 작물에 관심을 갖는 추세는 코로나 이후 더 그런데 면역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의 유전 인자에 익숙한 유기농식을 하면 소화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기농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세계적인 이슈죠. 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면역입니다. 면역력 그러면은 이 유기농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유기농의 개념도 진화하고 있는데 단순히 몸에 좋은 먹을거리를 찾는 것을 넘어 토양과 동식물, 나아가 지구의 건강까지 증진시키는 지속가능한 환경적 가치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학기계 농법 대신 토양을 건강하게 지키고 탄소도 가둬놓는 유기농의 역할에 주목한 겁니다. 유기농은 우리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등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도 관행 재배에 비해서 유기농을 재배함으로써 토양의 탄소 저장을 15%까지 함으로써 우리의 토양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도 아닌 기후 재난을 수시로 바라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사람만이 아닌 생태계 모두 건강한 지구를 미래 세대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북만 놓고 봐도 친환경 인증 면적은 별로 늘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2,977헥타르로 불과 3년 전에 비해서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농민들은 농약이나 비료를 쓰는 관행 농업에 비해 장기간의 많은 노동력을 감수해야 하고 소비자로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워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 괴산에서 100억 원 넘게 들여 세계 엑스포를 개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 시대의 유기농이 왜 중요한지 가치를 따져보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함께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축전지 생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근 시간 전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개 동 가운데 1개 동과 내부 설비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4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어있던 도금 작업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사전 경기로 펼쳐진 유도에서 충북 선수단이 13개의 메달 성과를 올렸습니다. 사전 경기 마지막 날인 오늘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19세 이하 혼성 단체전에서 충북 선수단은 동메달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충북도청 한미진은 여자 일반부 무제한급에서 금메달 하나를 땄고 충북 최고 이세은이 은메달 하나와 동메달 2개를 추가하는 등 충북 유도는 금 하나, 은 6, 동 6개의 메달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충북 선수단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모레 오후 결단식을 하고 전국체전에 나섭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재용 증평군수 등 충북과 충남, 경북 13개 시군 단체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건설을 공동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선 통과 지역 13개 시군 단체장들로 구성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협력체는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마련해 국가 동서축 교통망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중부권 횡단철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촉구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후반 20분